한때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을 지배하여 전 세계의 큰형님 중 하나였던 스페인. 그런 스페인은 1800년대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의 여파로 강력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스페인에 의해 지배되던 수많은 남미 국가들은 어부지리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럽 국가로부터 해방된 남미의 수많은 국가들, 이들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페루라는 국가 또한 300여 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 독립한 국가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외곽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정체 모를 이상한 물건을 주워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페루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가가 저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허겁지겁 주워가냐고 물어봤고, 그들은 이것을 농작물에 뿌리면 다음에 엄청난 풍년이 약속된다며 이건 신의 물건이라고 칭했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구아노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근대화가 되기 이전 농경 중심 사회의 주 관심사는 농업 생산력 증대에 있었는데, 이 당시엔 곡물 생산량이 인구 증가를 따라오지 못해 인류는 늘 기아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흉년엔 기근으로 인해 엄청난 숫자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한마디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 모두가 굶어 죽는 극한의 상황이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저 구아노는 인류를 구원해줄 신의 물건이라 칭해도 될 만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아노라는 것은 새똥으로 인해 만들어진 천연물질로 구아노 속엔 엄청난 양의 질소, 추가로 엄청난 양의 인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건조한 해안지방에 사는 바다새들의 배설물이 오랜 세월 응고되고 퇴적되어 많은 질소가 농축된 채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인 이 구아노는 운 좋게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질 좋은 비료가 되어줬고, 동시에 화약의 원료로도 쓰여 엄청난 가치를 자랑했는데요. 구아노의 경제적 가치가 폭등하게 되면서 이를 수출하게 된 페루의 경제는 크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구아노는 역한 향도 안 날 뿐더러 도움이 되는 곰팡이나 세균이 포함되어 있어 식물의 병원균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요. 19세기 사람들은 구아노를 하얀 금이라고 부를 정도였고, 농업뿐만 아니라 화약의 원료로 쓰이는 만큼 전 세계가 집중하는 돈이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루에 이 구아노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럽의 강대국들은 슬금슬금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첫바따로 영국이 페루에게 다가가 자기들이 가장 비싸게 사줄 테니 독점 계약에 가깝게 구아노를 팔아달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페루와 영국은 비록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이긴 해도 나름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영국은 페루에게 한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구아노를 담보로 자신들에게 대출을 받아 남미의 넓은 땅에서 사탕수수 사업을 해보라는 제안이었는데, 어차피 구아노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고갈될 자원이고 너희들도 평생 먹고 살만한 사업이 있어야 하지 않냐며 영국은 페루를 구워 삶았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뒤, 영국의 예상대로 페루의 구아노는 금세 고갈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양마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페루의 입장에선 큰 걱정거리였지만 대출받은 돈으로 시작한 사탕수수 사업을 믿고 미래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탕수수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폭락, 페루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사업마저 고갈된 구아노와 함께 몰락해버렸는데, 사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페루에게만 사탕수수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닌 남미의 모든 국가들에게 사업을 제안했고, 넘쳐나는 사탕수수를 처리할 방도가 없어 다 같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페루 입장에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힌 것도 문제지만 영국에게 받은 돈까지 갚아야 하는 빚쟁이 신세였는데요. 이 돈을 갚을 방법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자 이들은 과거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던 구아노를 떠올렸습니다. 페루는 볼리비아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에 구아노가 많다는 것을 알아챘고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 잔머리를 굴렸는데요. 이 당시 볼리비아는 이웃나라인 칠레와 영토 분쟁 중인 상황. 페루는 자신들이 전쟁을 도와줄 테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구아노를 요구했습니다. 볼리비아 입장에선 어차피 전쟁에서 패배하면 구아노고 뭐고 모든 걸 잃는 상황이라 페루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페루와 볼리비아 간의 동맹이 형성되었는데요. 단순 군사력만 본다면 페루가 칠레보다 강했기에 이들 연합은 당연히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쟁은 생각보다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고, 해상전에서 패배한 것을 시작으로 칠레의 압승 분위기로 굳어졌는데, 무려 4년 동안이나 이어진 이 전쟁의 결과는 칠레의 승리이자 페루와 볼리비아 연합의 대패, 결과적으로 페루는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볼리비아는 바다로 이어지는 땅을 칠레에게 빼앗겨 내륙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처음 페루가 탐내던 볼리비아의 아타카마 사막 또한 이 전쟁의 여파로 칠레의 차지였는데요. 페루는 괜히 구아노를 탐내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쟁엔 한 가지의 비밀이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 당시 페루의 군사력은 칠레보다 월등히 강했고, 여기에 볼리비아까지 합세한 터라 힘싸움으로 간다면 이들 연합이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뜻밖의 반전, 칠레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줬던 몇몇 지원군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 이들은 페루가 승리할 시 구아노를 자신들에게 너무 비싼 가격에 판매할까봐 군함과 무기를 제공하는 등 필사적으로 칠레를 도왔습니다.